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불인이 테스트 다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과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안 후에 과연 불인이로서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지, 불인이 경매 투자로 1억 벌기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불인이라는 말 많이 듣고 계시죠? 자, 불인이란 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에서 불인이라고 하죠. 자, 나는 불인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제가 테스트하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각자 나는 불인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불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부동산 막 초보 입문자분들, 이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고 아마 생각도 많으실 거예요. 뭐 누구는 어떻게 투자해서 돈 벌었다, 뭐 어떻게 해서 몇 억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시면 하나도 막 조급해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막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조건 모두가 100%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어떤 물건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이 고민을 먼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아파트를 해야 될지, 상가해야 될지, 뭐 토지를 해야 될지, 뭐 빚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로 아파트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아파트 투자는요, 다른 투자에 비해서 환금성도 좋고요, 또 임대해 놓기도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기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파트도 매매하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토지를 보는 눈을 갖는 것도 좀 어렵지만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팔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팔린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대출을 통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도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또 이런 고민이 생기시죠. 뭐 서울에 해야 되는지 경기도 해야 되는지 지방에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도권에 있는 비규제 지역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현재 오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경기도 중에서 하락으로 가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왜 수도권을 추천을 드리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수도권 쪽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난 3기 신도시 통해서 엄청난 공급 물량을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그게 좀 상당히 먼 얘기기도 하고요. 또 그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에 늘어나게 되는 인구와 또 증가하는 세대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서 아직까지는 향후 뭐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이내까지도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수도권의 이 입주 물량은 부족하다라는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 수원, 용인, 성남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대출 한도를 여러분 LTV라 그러죠. 자, LTV 대출 한도가 50%예요. KB시세 같은 이런 시세 대비. 그래서 내가 투입돼야 되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받고 한 달 안에 잔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원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대출이 3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억이라는 현금이 있으셔야 되죠. 어쨌든 나중에 임대로 전환하시더라도 어쨌든 한 달 안에 잔금을 내야 되는 그 비용이 있으셔야 되고, 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 주택 처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 조건이 있어야만 대출이 되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를 통해서만이 추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규제 지역은 그런 조건들이 없으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중에 뭐 화성시 중 뭐 동탄 1지구 또 인천, 부천, 안산, 군포, 의정부 같은 이런 지역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뭔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동탄 1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선이라고 해서 인덕원과 동탄으로 연결해주는 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변 이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그다지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투자할 때요 바닥에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한 허리 아래 정도에서만 허리 아래 정도에서만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로 아직 좀 내가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수익은 많이 안 나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 절대 욕심 많이 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GTX, 그렇죠? 뭐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안산 안산선, 군포의 경우는 이제 역시 GTX 금정 여기 있죠. 또 의정부도 7호선이라든지 또 GTX 신호선 이런 이제 교통 호재들이 있죠. 이런 지역 위주로 투자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대출한도 LTV라고 하죠. 무주택자분은 70%고요. 1주택 이상 자분들은 10% 차감돼서 6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KB세인 경우는요. 무주택자는 2억 1천, 유주택자는 1억 8천 이렇게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예산 미리 잘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 검색은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나요? 자, 경매 물건 검색은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고요. 지금 이제 회원수 거의 한 1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러 인력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물건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권리 분석을 해야겠죠. 이제 낙찰받고 뭐 말소 안 되는 거에 권리가 있다든지 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경매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을 듣고 하셔도 되고요. 또 아주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무료로 권리 분석 답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카페에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가야겠죠. 이제 물건 조사로 현장 나가는 걸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임장을 가서 시세도 알아보고요. 이제 중개업소 다니셔야겠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전철역과의 거리, 뭐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뭐 교통편은 어떤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곳을 자주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보는 눈이 조금씩 좋아지셔서 불이익을 탈출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은 가장 내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조사 끝났으니까 법원 입찰하러 가셔야죠. 가실 때는 뭐 신분증과 도장과 입찰 보증금, 그렇죠? 그리고 입찰 가격 얼마 써야 될지 잘 결정을 하시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낙찰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물건 검색부터 다시 가시는 거죠.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임장 이 과정을 거치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낙찰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쓰실 때 자꾸 내가 욕심이 생겨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사고 싶으니까 가격을 높이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임장, 입찰
안 되면 또 물건 검색, 권리분석, 인장, 입찰.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지쳐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가격 결정하실 때 제가 낙찰 받는 비법에 대해서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래서 가능성 있는 금액을 잘 쓰셔야죠. 물론 무조건 높이 쓰라는 게 아니라 적정가를 쓰시되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낙찰 가능성 있는 금액을 쓰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낙찰이 되시면 대금 납부로 가시는 거죠. 그때 대출 통해서 이제 대금 납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야죠. 이걸 명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이사비를 주거나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보통은 이사비를 주고 협의로 이제 대부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뭐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명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신축 아파트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10년차, 20년차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됩니다. 뭐 도배장판이라든지 페인트 칠이라든지 뭐 싱크대 또는 욕실까지 또는 샤시, 베란다 샤시까지 요 정도 손을 보셔야 되는데 뭐 이제 임차인용 인테리어라고 있어요. 이제 자재를 좀 저가형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임차인용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평대 방 3개짜리 이런 아파트를 이제 뭐 도배장판, 싱크대, 뭐 샤시까지 교체하신다고 하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그 사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로 하실 수가 있다. 그건 뭐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저렴하게 임차인용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면 임대를 놓시게 되면 임대도 빨리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격도 임대 가격도 내가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 거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다. 임대 놓으실 때.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인테리어 하시면 임대 놓으실 때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의정부 녹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찰했던 물건이에요. 감정가는 2억 1,600이었고 2대 유찰돼서 이제 최저가가 1억 8,620만 원이었어요. 지난 이제 10월 5일 날 권리관계는 특별히 인수사항 없었고요. 깨끗한 권리관계 이제 물건이었죠. 자, 요 물건 경쟁률이 22명이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들어왔고요. 낙찰가는 시세는 한 2억 뭐, 감정가하고 비슷해요. 2억 6,500, 한 2억 7천 정도 했었죠. 낙찰을 2억 4,500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2억 4,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자, 요거 이제 진행 순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억 4,5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니까 2억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주택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때 사업자를 통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통해서, 거의 낙찰 가격의 80%가 조금 넘는, 그 80%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LTV가, 그 사업자를 통해서 70%인데 비규제 지역이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낙찰가 대비는 80% 정도가 되는 거죠. 취득세는 약 한 300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에 사는 사람 내보내는데 기간이 한 2달 정도 소요됐고요. 이사비는 2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도배장판, 뭐 싱크대 요 정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요 정도까지 해서 한 1,000만 원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무려 2억 2천을 놨습니다. 여기 이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무려 2억 2천에 놓으니까 실투자금 얼마 들어갔죠? 2억 4,500만 원 낙찰받았죠? 취득세 300 들어갔죠? 명도비 200 들어갔죠? 인테리어에 1,000만 원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전세는 2억 2천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비용이 2억 6천 정도 들어간 거예요. 2억 6천. 2억 6천에서 대출 2억 6천인데 대출 2억 2천 빠지죠? 대출 2억 빠지죠? 전세 2억 2천 빠지죠? 그러니까 자기 실투자금은 4천만 원이 들어갔던 거죠. 네. 4천만 원으로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했던 이런 이제 사례였죠. 자, 2억 4,500만 원 낙찰 받았죠. 지난 10월 달에. 그리고 임대가 이제 전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이제 갱신하게 되죠.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분하고 다시 갱신하셔도 되고, 그분 나가시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하셔도 되고, 그때 전세 보증금도 조금씩, 뭐 의정부가 이렇게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니까 조금씩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때 조금씩 더 전세 보증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세 보증금 통해서 내 투자금을 낮추는 이런 레버리지 효과도 생기는데, 문제는 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쵸? 근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갈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부동산 흐름, 그런 거에 맡겨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1,500에 낙찰받고, 앞으로 시세가 화살표 모양대로 쫙 많이 올라줘서, 나중에 2년 또는 한 4년, 5년 후에 매도해서, 한 3억 5천 정도에 매도하게 된다면, 이제 뭐 양도소득세 또 법인이라면 법인세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세금을 제하고 그래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2, 3억대 아파트에서 5천 또는 1억씩 차익을 한 건에 남기신 사례도 있었고요. 이분이 앞으로 뭐 1억을 벌지 안 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의정부도 앞으로 이제 비규제적으로 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한 건을 뭐 해서 2년 있다가 파시고 또 두 번째 경매 물건 도전했으니까 첫 번째 물건에서 세금 빼고 한 3, 4천만 원이 남았다. 그럼 또 두 번째 물건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이 쌓이고 쌓여서 1억이 되고요. 1억이 쌓여서 또 더 큰 자산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불인이 구독자님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한 다양한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또 권리 분석도 무료로 여러분이 답변 받으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